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보험사에서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건 단순히 서류 확인하는 경우가 아니라 보험사가 사고와 청구 내역이 보험 약관에 부합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특히 고액 청구나 중요한 질병 관련 청구의 경우 이런 현장 조사는 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 라이카 손해사정 대표 김진구 손해사정님을 모시고 보험금 청구 시 현장 조사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서명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해정사 김진구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보험금 청구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보험사에서 조사원이 뭐 집이나 병원으로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는 건지, 이럴 때 되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무섭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조사가 나온다고 했을 때 당황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그 계약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사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에는 대표적으로 계약한 지 3년이 안 됐을 때, 이때는 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건에 대해서 어떤 고지 의무 위반이 발견이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병원 갔던 거 말 안 하고 가입을 하면은 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선 고지 의무 위반이 확인이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맞고, 고지 의무 위반을 했던 그 사항이랑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건 보험금도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떤 진단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 치료 비용이 좀 과하다 느껴졌을 땐 조사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진단 적정성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암, 뇌, 심장 이런 진단비들이 있는데, 진단 관련해서는 의사들마다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단이 적정한지 이거를 조사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도수치료라든가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과하게 청구가 된 느낌이 있었을 때 조사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진단 적정성이라든가 도수치료, 비급여 부분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아마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이라는 거를 요청할 겁니다. 의료 자문이라고 하면 내가 진료받았던 병원이 아니라 제3자가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의료 자문이라는 거는 제3의 병원에서 이 진단이 적정한지, 병원 치료 비용이 적정한 비용인 건지, 이러한 것들을 의학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보험사의 입맛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자문 자체를 처음부터 동의를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처음에 의료자문을 요청을 했을 때는 주치의한테 추가 소견을 받아가지고 이 진단이 왜 적정한 건지, 이 치료가 왜 필요한 건지 이러한 소견을 받아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처럼 금액이 큰 거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큰 경우에도 조사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도 밝혀내야 되겠지만은 이게 고의사고인지 이러한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내용부터 해서 이 후유장애가 정말 남았는지, 이게 영구장애인지 한시적인 장애인지 전반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외에도 특별히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보험사가 그 사용하는 FDS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청구 패턴이 좀 이상했을 때 자동적으로 조사 트리거가 작동이 되는데, 어떤 치료가 짧은 시간 내에 과하게 이제 청구가 들어갔을 때는 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분들이 겪는 것 중에 현장 조사가 나왔는데 처음 듣는 용어로 된 서류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서명해달라고, 이거 서명해줘야 보험금 빨리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것 중에 고객들이 꼭 신중하게 검토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몇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의료자문 동의서예요. 근데 이 의료자문 동의서는 진단의 적정성이라든가 어떤 치료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사실 보험사의 입맛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동의를 해주실 의무는 없고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어떤 추가적인 소견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랑 그 부재소 합의서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책 동의서라는 거는
이번 그 보험 청구권에 대해서 면책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지급 거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거고, 부치소 합의라는 거는 이제 이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걸 합의서를 작성해달라 이런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심해서 신중히 판단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로는 그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서라든가 아니면은 국세청 의료비 내역서, 이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이 부분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보험사에서는 조사를 좀 미루는 경우들도 있고요.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특이사항이 정말 없다라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오픈해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개인이 처음부터 동의를 해주실 건 아니고 신중히 좀 판단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의료 내역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지급 진행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뭐 병원에 갔다 온 적도 없었고 뭐 단순 감기라든가 심사 과정에서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항목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빨리 오픈을 해가지고 보험사의 의심도 덜고 그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도 빠르게 될 수 있으니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어디서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셔도 되고요. 건강이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설계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험 설계사분들이 일반 분들보다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당 설계사분이랑 같이 그 목록을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꼭 서명을 해줘야 도움이 된다 하는 서류들도 별도로 있을까요? 그 조사가 나왔을 때 기본적인 서류들 중에 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라든가 뭐 위임장, 그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응답서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협조적으로 다 동의를 좀 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서류들도 너무 백지 상태로 내지 마시고 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본인이 진료를 받았던 시기라든가 다녀왔던 병원을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그건 직접 자세하게 작성하셔가지고 그 범위를 제한을 시켜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조사 나올 때 그 서류에 다 미리 작성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빈칸에 제가 작성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병원명, 뭐 진료 시기, 발급 범위 이러한 것들을 그 조사 나오신 분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 그 기간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공란인 채로 서명만 해서 보낼 경우 임의적으로 보험사에서 기재를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필요한 병원명이라든가 본인들이 확인하고 싶은 그 기간을 임의로 작성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꼭 서명해야 되는 서류기도 하지만 공란인 채로 서명을 할 경우 본인한테 불리하게 적용이 되기도 할까요? 네, 실제로 예상치 못하게 그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던 병명들이 확인이 돼가지고 피해를 보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란인지 이런 걸 확인을 꼭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험은 막연하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내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조사자가 나왔을 때 꼭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은 협조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의무가 아니라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치 소견을 받아 대응을 한다라든가 조사가 진행될 때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게끔 자세하게 그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때 있어서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와 같은 그런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